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공기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의 때마다 그 의견은 묵살당하곤 했죠. 어느 날 회의에서 민수가 자신의 기획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팀의 새로운 리더 정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더니 약 3초간 테이블을 쭉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으로 각 사람을 차례로 훑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연은 마법을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상대의 무의식을 장악하는 기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정보는 전체의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하죠. 그리고 이 무의식은 놀랍게도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한다. 이 사람의 말은 흘려들어도 된다. 이 모든 판단이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내려지는 겁니다. 제가 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현장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자료를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떨리네요. 하하. 투자자들은 이미 눈빛이 식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이죠. 두 번째 창업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서 투자자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할 때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적당한 압력으로 2초 정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펴고 화면을 켜고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쭉 바라봤습니다. 약 5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펜을 들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준비성, 아닙니다. 둘 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자료의 질,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첫 번째 창업자의 사업 모델이 더 탄탄했거든요. 차이는 단 하나, 처음 10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였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위험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만만하게 볼 때 편도체는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강한 에너지를 풍기면 편도체는 이 사람은 위험하니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첫 번째 창업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과도한 사과, 끊임없는 말, 불안한 몸짓. 이 모든 게 투자자들의 편도체에 이 사람은 만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창업자는 침묵과 여유로 나는 당신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10초간의 침묵이 투자자들의 무의식에 각인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거만함이나 오만함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태도일 뿐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판매자가 어서 오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면 다른 데 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뭔가 이 가게 물건이 별로일 것 같죠? 반대로 어서 오세요라고 한마디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가게 물건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첫 10초에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변호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의뢰인이 그날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보통 변호사라면 당황해서 즉시 대답하려 했을 겁니다. 네, 그건 말이죠. 저희가 확보한 증거로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질문을 듣고 나서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초, 2초, 3초. 판사도 배심원도 방청객도 모두 숨을 죽였어요.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4초, 5초. 그제야 이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전제부터 잘못되셨습니다. 이 5초간의 침묵이 한 일이 뭘까요? 상대방 변호사의 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내 질문에 문제가 있나?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침묵은 여유가 아닙니다. 힘의 형태입니다. 카페에서 일어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가 실수로 다른 음료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기요. 제가 주문한 건 아메리카노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잠깐만요 라고 답했죠. 남자는 계속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 괜찮으면 이거 마셔도 되는데. 아니면 제가. 바리스타는 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새로 음료를 만들어줬습니다. 남자는 연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바리스타가 잘못된 음료를 내밀자 이 사람은 음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바리스타를 쳐다봤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로 음료를 보고 다시 바리스타를 봤죠. 바리스타가 먼저 당황하며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단 2글자였지만 그 2글자에는 실수는 이해하지만 나는 잘못된 것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태도에 굴복합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울 유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음식을 집는 걸 보기만 해도 마치 자기가 직접 음식을 집는 것처럼 뇌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사용한 영업사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고객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댄 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신네 회사 제품 다른 데보다 비싸던데요. 영업사원은 즉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게 정말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고객과 똑같이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어요. 그리고 고객이 쓰는 단어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솔직히 말해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영업사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을 사용했죠. 고객이 천천히 말하면 영업사원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약 15분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객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적대적이던 태도가 호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영업사원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업사원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라는 무의식적 신호가 뇌에 전달된 거죠. 이게 바로 미러링의 힘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하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상대방이 손을 들면 나도 바로 손을 들고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나도 즉시 다리를 꼬면 이 사람 나 따라하네? 라고 들킬 수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미묘하게 시간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무의식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는데 아내는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었어요. 화장실 타일 상태는 어떤가요? 수압은 괜찮나요? 곰팡이는 없나요? 계속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질문했죠. 중개업자는 즉시 눈치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대답할 때도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을 들었어요. 수압은 초당 15리터 정도 나옵니다. 이 타일은 2년 전에 전면 교체했고요. 제습기를 1년간 틀어놨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반면 남편은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동네 향후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남편에게 말할 때는 톤을 바꿨습니다. 이 지역은 5년 내에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사시면 향후 30% 정도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부부는 집을 나서며 서로에게 말했어요. 이 중개업자,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응, 우리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개업자가 각자의 뇌에 맞춰 정확한 주파수로 소통했다는 거려. 아내의 뇌는 디테일을 좋아하니 디테일로, 남편의 뇌는 비전을 좋아하니 비전으로 말이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보를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무서운 지경에 이릅니다. 제가 목격한 한 협상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회사가 합병 조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했어요. 회의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B사팀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협상은 결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B사의 새로운 협상가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A사 대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분쯤 지났을 때 A사 대표가 안경을 벗어 천으로 닦는 버릇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었죠. B사 협상가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또 5분쯤 지나자 A사 대표가 설명을 들을 때 약간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인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관심 있는 내용일 때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B사 협상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제안을 할 때는 A사 대표의 오른쪽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표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고 그 자세는 그의 뇌에 이건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B사 협상가는 자기도 안경을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A사 대표보다 약 30초 후에요. 그리고 A사 대표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을 메모했다가 똑같이 사용했어요. 대표가 리스크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 협상가도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대표가 숫자를 언급할 때 항상 정확한 수치를 쓰면 협상가도 약 30%가 아니라 정확히 32%라고 말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사 대표의 태도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부분은 일리가 있군요.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네요. 대표는 자신도 모르게 이 협상가에게 묘한 신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의 거울 유런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사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B사 새로운 협상가, 참 좋던데.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완벽하게 장악당했다는 거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람 조종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매일 조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당신이 문을 여는 방식으로 이미 당신을 평가했어요. 첫 데이트 상대는 당신이 메뉴판을 보는 태도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신이 악수하는 강도로 당신의 자신감을 측정했죠. 이 모든 게 무의식적으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른 채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이 기술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본 모습이 왜곡 없이 전달되게 도와줄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데 첫인상에서 밀려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실이자 세상의 손실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1초쯤 멈춰 서서 방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앉으면서 물건을 꺼내는 동작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의도적으로 움직이세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마세요. 2초에서 3초 정도 침묵하세요.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입을 여세요. 이 3초간의 침묵이 나는 당신들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할 때도 속도를 조절하세요. 당신이 조급해질수록 상대는 편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기 전에는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제 제안은 여기서 1초 멈춤. 이렇습니다. 이 1초의 멈춤이 다음에 나올 말의 무게를 배가시켜요. 누군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즉시 방어하지 마세요. 3초 정도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뇌에서는 불안이 커집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혹시 내가 실례한 건가? 너무 센 질문이었나? 그다음 천천히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방금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공격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고 싶다면 미묘하게 미러링 하세요. 상대가 앞으로 기울이면 당신도 10초쯤 후에 앞으로 기울이세요. 상대가 자주 쓰는 단어를 기억했다가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상대가 빠르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 속도를 높이고 천천히 말하면 당신도 늦추세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화 중 침묵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무기예요. 약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말로 공간을 채웁니다. 강한 사람은 침묵을 편안하게 사용해요. 질문받고 3초간 생각한 후 대답하는 것, 상대방 말을 듣고 2초 쉰 후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무의식을 장악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신입사원 때부터 유독 임원들의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동기들 중에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항상 중요한 프로젝트에 발탁됐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나는 절대 먼저 조바심 내지 않아. 임원이 나한테 뭘 물어보면 바로 대답 안 해. 3초 정도 생각하는 척하고 대답하지. 그럼 임원들이 이 친구는 신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 또 회의 중에 누군가 날 공격하면 바로 반박 안 해.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라고 해. 그리고 3초 쉬고 내 의견을 말하지. 그럼 공격한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너무 공격적이었나 싶어서 물러서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리스럽다고 생각해. 이 친구, 지금 그 회사 최연소 임원입니다. 똑똑해서, 아니요. 10초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시간은 소중하다. 내 의견은 들을 만하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초 만에 드러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음 10초 동안 어떻게 존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규칙을 알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실력의 전달력까지 갖춘다면 그때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다음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10초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